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창룡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달에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되어 최근 공개된 개정 당 규약이 지난주 설명한 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의 문구 수정 이외에도 지도사상과 정치 방식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당의 당면 목적 등 대남 전략 부분을 제외한 당 규약의 핵심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당의 지도 사상에 있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당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주체 사상에 기초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가 바로 주체 사상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곧 김정은이 앞으로도 주체 사상에 기반한 족벌 통치를 이어가고 개혁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우선 두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의 설립자인 김일성이나 그 아들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지죠. 이 3대 세습체제의 김씨 가계의 이름을 모두 삭제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의 규약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 북한 최고 지도자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없애고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지도사상의 개념적 명칭으로만 존치되고 개인으로서는 위대한 수령들로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당 규약에서 수차 언급되었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수반과 당 중앙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는 북한 정권이 김일성 족벌체제라는 인식을 희석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고모부를 숙청 살해하고 이복형을 독살한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냉혈한 독재자라는 세간의 인식이 심어졌는데 이를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 가계를 의미하는 백두라는 표현도 삭제하였습니다. 당원의 의무 중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심장에 쪼아받고라는 이전 규약의 표현을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로 수정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입니다. 이 또한 김정은, 김일성 일가의 이름 삭제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족벌적 성격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당의 강령인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에서 백두혈통의 세습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과시적 성격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 규약보다 더 중요한 당 강령인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에서 김정은은 2013년에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라는 표현을 삽입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 안에서의 혈연적 유대를 강조한 점입니다. 당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당 안에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며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당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 당 규약에서는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했던 표현을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며로 바꾼 것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에서 혈연은 매우 저급한 단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 건설에서 사상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여 계승성을 보장하라는 표현은 백두혈통의 계승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는 김일성 일족의 통치를 보장하려는 교묘한 의도라고 평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표방한 점입니다. 이전에는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선군정치가 쓰여졌습니다. 이거는 김정일 시대에 나온 구호였는데 김정은은 이를 대신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내세운 것입니다. 선군정치가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와 소련의 붕괴로 야기된 북한 정권의 존립 위기에 처한 김정일이 위기 돌파를 위해서 내세운 정치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선대와 차별화된 김정은식 통치 구호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군보다는 당을 중심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는 호부를 내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당규약이 전반적으로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 단결과 하나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혁명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극심한 생필품난에도 불구하고 2년째 국경봉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표현은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2년에 걸친 국경봉쇄로 인하여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심지어 샴푸 하나에 $200까지 호가한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번 당규약 채택 이후 북한이 모든 당 조직과 근로 청년 단체를 동원하여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과 유일 영도 체계의 확립 강화를 위한 사상투쟁의 전 당원과 주민을 내몰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 총비서 대리인 직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당의 중앙집행 조직으로 이전의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환원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도입하고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고 규정한 점입니다. 제1비서의 직제 도입은 북한에서는 처음 있는 현상으로 사실상의 제2인자를 두겠다는 것으로 보여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국 및 비서국 성원과 함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토록 되어 있는 제1비서는 8차 당대회 이후 개최된 제1차 중앙위 전원회의와 2월의 2차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바 없어 아직 공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1비서 직제의 도입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당의 수반, 즉 김정은의 유고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된 후계 체제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다른 하나는 유일영도 체계와 모든 권력이 당 중앙인 김정은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리인을 두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제1비서로 선출할 경우 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인 조용원 등을 제1비서로 선출할 경우에는 후자의 의미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노선으로 그동안에 핵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에서 자력갱생과 자립적 국방공업 발전으로 바꾼 점입니다. 이는 핵무력 건설은 완수되었다는 전제 아래 경제 건설에 매진하되
코로나19 상황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봉쇄로 인한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부 사조와 영향력 유입을 차단하고 자력으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개혁 개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김정은은 집권 10년 차를 맞이하여 당규약 개정을 통해 지도사상을 제외한 선대의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내보이면서 통치의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 개정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김정은이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면서 혈통 세습과 유일 영도 측의 확립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볼 때 자신감으로 포장된 자신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적어도 김정은이 1인 독재로 야기되는 과중한 업무와 부담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더욱 나아가서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당규의 개정은 김정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게 직언할 수 있는 핵심 코어 그룹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정은은 집권 10년을 지나면서 대외 개방보다는 폐쇄적 자력 부강과 유일 영도 체계, 즉 김정은 독재 체제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